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존입니다. 9월 11일 2020년 금요일 9월 둘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후원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WTI, 천연가스, 가솔린 가격 변동과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원유 관련 주요 지표, 오펙 플러스 대응책, 기상 관련 뉴스, 실업 뉴스, 금융시장 지표, 에너지 뉴스 결론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한 달치 주요 에너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WTI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비해서 40불에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리고 43불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반등을 했고 36불, 37불 선에서 가격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지지선이 되면 앞으로도 보합세를 유지하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렌트는 WTI보다 훨씬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주 견고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다 보합을 유지합니다. 가격폭은 달러로 환산할 때는 브렌트가 WTI보다 약간 좀 크게 보이지만 현재 46불 6센트로 WTI 37불 20센트보단 가격이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한 달 차트입니다. 워낙 지난달에 가격이 7월달이죠. 가격이 폭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8월은 상승세로 이루어진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유와 비슷하게 가격을 하락을 조정을 받긴 하지만 현재 지난달에 비해서 가격이 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원유는 반대로 이 정도의 가격을 하락을 했고요. 이번엔 WTI, 브렌트유, 내추럴가스의 한 주치를 보겠습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37불 밑에 있다가 37불에 지지선을 갖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요일날 가솔린, 디젤, 제트유 재고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재고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을 먼저 하고 상승을 했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렌트도 상승 하락을 하다 계속 지지를 받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0불에 유지를 하고 있죠. 40불은 WTI 크루드 오일이 한 달 전에 유지하고 있었던 지지선이었습니다. 이번엔 내추럴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보합을 유지하다 상승을 했다 다시 하락을 하고 좀 만회를 하고 그리고 장을 마쳤습니다. 내추럴가스가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이번엔 가솔린 한 달 5일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솔린은 노동절 전후로 해서 노동절 9월 6일이죠. 이 전까지는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거의 가격을 하락을 하죠. 하이웨이를 다니고 도로를 다녀보면 눈에 띄게 이번 주 교통량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다 1불 내지 1불 10센트의 지지선을 유지할 상황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노동절 이유로 인해서 대폭 가격이 하락을 하고 약간 껄끄럽지 못하는 그런 저항선으로 인해서 약간 임의적인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가격을 1불 10센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매 가격이고요. 소매 가격은 제가 이용하는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에서는 2불 49 레귤러입니다. 그리고 뉴저지 같은 경우는 1불 19센트 레귤러고요. 2불 49 이 가격은 에탄올을 섞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에탄올과 원유를 믹스해 가지고 차지를 하는데 2불 49전 이게 코노코나 스노코 가시면 2불 39센트로 팔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걸 보시면 지금 에탄올이 환경을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파는 건데 지금 수요가 너무 급감을 했고 재고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에탄올을 혼합한 가솔린이 그냥 일반 가솔린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10센트죠. 지금 미국 원유 정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번엔 난방유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난방유도 한 달 동안 봤을 때 가격이 조정을 받습니다. 약 20센트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이제 난방유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히링 오일이라고 하죠. 난방유는 천연가스로 이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일이고 이거는 가스죠.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제가 난방유와 천연가스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을 하죠. 이번 주도 가격을 많이 하락을 합니다.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이죠. 보통 EI에서 재고 발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컨펌을 하죠. 수요일 날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원유라든지 가솔린 역시, 그리고 천연가스도 똑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히링오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에 비해서 하락폭과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히링오일도 크루드오일 원유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천연가스, 히링오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번 주 최대 변동성은 역시 목재였습니다. 저번 주에도 목재였고 이번 주에도 목재입니다. 이 목재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500불 정도에 시작을 해서 800불을 넘었습니다. 아주 계단식으로 착실하게 개미처럼 올라갔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급락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이익 실현, 그리고 생산과 수요가 균형을 이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어느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는 거죠. 우선은 나프타, 캐나다, 미국 그런 이슈도 다뤄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비드 19과 기타 무역 규제로 인해서 생산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론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해지하는 성격도 있지만, 현재는 이익 실현과 서플라이 체인 이슈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거의 하락하는 분위기였고, 금요일 날 약간의 반등을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20%가 넘고요. 그리고 달러 금액으로 보면 한 건당 154불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카퍼입니다. 구리죠. 구리를 갖고 온 거는 세계 경제 회복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구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물론 7월 달에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8월 달에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건 한 달 차트이지만 이게 이번 주입니다. 가격이 보합입니다. 아마 중국이 공산당 회의를 마치고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이제 구리가 가격이 상승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은 그 부양책과 그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중국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크죠. 복구해야죠. 복구 사업. 그리고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예, 원유 관련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EIA에서는 재고가 크루드 오일이죠. 200만 배럴 상승했다고 말을 했고, 그 수치는 9주 만에 계속 감소를 하다 9번 감소를 하다 죄송합니다. 9번 감소를 하다 이제 상승을 한 거죠. 뭐 그 전까지는 생산 그리고 허리케인 기타 등으로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오펙이 감산 양을 줄였죠. 그리고 미국 원유 회사들, 쉐일도 합치는 건데 쉐일 회사들도 가격이 40불이기 때문에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총 재고는 5억 40만 배럴입니다. 지난주에는 5억 배럴이 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5억 배럴을 상승을 했고요. 이 수치는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14%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5억 배럴에는 전략 비축량을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은 1일 생산량은 30만 배럴이 증가한 1000만 배럴 1일 생산량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클라호마 쿠싱 저장소에는 190만 배럴 상승을 했습니다. 저장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용량이. 그리고 오펙에서는 약 171만 배럴 상승한 3,463만 배럴입니다. 요거는 오펙에서 산유국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발표한 거죠. 신빙성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생산이 늘었다. 중요한 거죠. 예. 원유 관련 지표는 주로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에 대한 1일 생산량을 언급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그 밖의 나라에서 생산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정제 부문입니다. 가솔린 생산은 감소했습니다. 생산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재고가 300만 배럴 감소합니다. 수요가 늘어서 재고가 감소가 아니라 생산을 감소해서 감소한 겁니다. 또 디스테일, 디젤, jetfuel, 히팅 오일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통계를 낸 거죠. 약 170만 배럴 감소를 했습니다. 산업이 GDP가 지금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차나 트럭이
돌아다닐 이유가 적겠죠.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를 하고 여행을 하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고, 난방유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가 너무 많으니까 난방유도 그에 상응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동률을 보면 미국 전국으로 보면 72%입니다. 71.8% 전국. 그리고 4.9%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지난주에 로라로 인해서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 공장들이 가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만으로 봤을 때는 63.9%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활동적인 리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난주죠. 9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2개가 감소를 했고요. 캐나다는 이제 증가해서 감소했다가 다시 보합입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8월 달 기준 자료지만 4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을 늘리고 있다. 미국도 생산을 늘렸고 캐나다도 생산을 늘렸죠. 40불대에서. 하지만 생산이 증가하면 감산 효과가 떨어져요. 그건 다 아시는 거고, 그러면 가격도 떨어져야 됩니다. 물론 지난 6월 초부터 뭐 따지면 5월 말이죠. 5월 말부터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말까지 거의 한 3개월 동안 40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40불, 43불에 45불. 브렌트냐 WTI냐에 따라 틀리지만 이 안에서 막 움직였다가 감산량도 이제 줄고 생산도 증가하고 소비는 회복이 이렇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 가격에 하방 압력이 작용합니다. 예, 원유 가격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부 요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가, 뭐 미국이나 뭐 오펙,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 뭐 기타 뭐 그 나라 그 국내 사정이 아니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본 내부 상황. 이제 원유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이 있는데 하락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장기 불황, 고용 시장 불투명합니다. 이건 사실이죠. 팩트고. 2019년 대비 15% 20% 가솔린 수요가 감소 예상입니다.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현재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것도 팩트죠. 그리고 휴가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는 넘쳐납니다. 뭐 쓸데없이 차 끌고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 그리고 현재 5억 배럴 이상 재고가 상승했습니다. 5년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14%. 근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9주 동안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5억 배럴이 심리 지지선이 됐습니다. 현재
뭐 5억 배럴에서 4억 배럴로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9주 동안 수백만 배럴이 감소해서 5억 배럴 밑으로 저번 주에 내려갔는데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수요를 만들어야겠죠. 실업수당, 경기 부양책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달째 끌고 있는데 이는 정치 불안감을 증폭하고 이는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줄 겁니다. 뭐 트럼프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겠지만 우선은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죠. 미국과 오펙의 일일 생산량이 증가됐습니다. 요것도 팩트지만 요것도 팩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산유국과 소비국의 투자 축소 및 구매 감소. 중국과 인도는 구매를 줄이고 있죠, 원유. 있는 거를 또 몇몇 소수의 도매상들이 남아도는 원유를 싸게 사서 그거보다 약간 마진을 붙여서 한국에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는 뭐 중국이 뭐 적대국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실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익이 남는 곳에 돈이 돌고 투자가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산유국들 특히 메이저 국제 원유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감각상각비와 투자 축소 그리고 배당금 삭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팩트고요. 이라크 감산 예외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중순에 오펙에서 이제 오펙에서 13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중순 정도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감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거고 현재 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감산량을 늘리기보단 그 감산 계획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상황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감산 이행의 어려움을 계속 말을 했고 이거는 이라크의 국내 문제고 그리고 터키가 이집트의 가스, 리비아의 유전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물론 이집트와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터키가 리비아에 간섭을 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이제 휴전이 됐죠. 그리고 리비아의 유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권리를 보장을 받았죠.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수입량 감소. 지금 중국이 너무 많은 원유를 한꺼번에 많이 대량 구매를 했는데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3월, 4월에 비해서 가격이 매력적이지 못해서 3월, 4월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죠. 40불, 37불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세계 탑입니다.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또 국내 수요량도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조선에 오일을 다시 재워놓고 저장고로 활용하는 상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싱 오클라호마 저장률이 증가했죠. 저장률이 증가했다는 건 생산한 만큼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보다 생산량이 더 많으면 저장률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많아봤자 3개고요. 여기 같은 게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넘어요.
우선은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제 오고 있고 있는 그 허리케인인데 지금 물류 생산 차질과 그리고 피해 예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유업 그리고 정유 공장과 그리고 유조선 또 시추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피해를 입을 상황이고요. 그렇게 인해서 생산 측면에서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샌디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 모르지만 피해 상황에 따라서 생산이 차질이 될 거고 또한 피해 복구에도 시간이 더 들겠죠. 피해를 입었는데 또 피해를 입는 공장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렇진 않지만 어차피 피해를 이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만에 있는 생산 시설과 정유 공장은 가동률이 하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남아도는 재고로 인해 이제 어느 정도 만회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허리케인 시즌입니다. 허리케인 시즌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 영상에서 6월부터 11월인데 현재까지 6월부터 8월까지는 별로였습니다. 별 큰 허리케인이 오지 않았는데 9월이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허리케인이 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변수입니다. 지속적으로 멕시코만의 조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가 증가되면 이제 물류에 서플라이 체인의 물류에 타격을 입을 거고 그로 인해서 원유 또는 정유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현재 7개가 지금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 리서치를 해본 결과 7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주의사항입니다. 가솔린이 300만 배럴 감소했죠. 그리고 디스테일 퓨얼 같은 경우는 17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요거는 수요가 늘었다기보단 허리케인으로 해서 가동률 감소와 그리고 자체적으로 허리케인 상황과 상관없이 수요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동률을 감소한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엔 수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과 고용시장.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죠. 전주보다 소폭 줄었다는 겁니다. 가격이 소폭 줄었다.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약간 크게 늘지 않았다. 신청자 수가. 그리고 4주 평균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봤을 때 신규 신청 안 하고 뭐 직장을 얻었다든지 그렇다는 거죠. 직장 얻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뉴욕주 이제 다이닝을 재개합니다. 이제 펜실베니아, 뉴욕주는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다이닝을 재개했으면 이제 외식업 고용이 증가됩니다. 뭐 술집은 좀 그렇고 주점, 식당, 뭐 기타죠. 고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고용량이 증가할 겁니다. 서비스업의 고용 소폭 상승 기대. 이거는 다이닝 허가 그리고 쿼런티 자가격리 약간 좀 완화 그리고 계절적으로 리테일 소매점
음식점 고용이 상승합니다. 뭐 할리데이가 오기 때문이죠. 연말, 땡스기빙도 오고. 다시 말해서 쇼핑의 시즌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계절적으로 고용됐던 회사, 어떤 직원들이 또다시 이제 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식당이나 주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고임금을 받지 않고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불안한 고용과 저임금. 건실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비교적 높은 실업자 신청자 수가 있죠. 2019년보다 신청자 수가 많습니다. 그건 팩트고, 2019년 비교적인 높은 실업자입니다. 4%, 5%였는데 지금은 낮게 잡은 통계가 13%고 저는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재난 실업 구제 보조금, 거의 2조에 해당되는 2조 달러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민간 부분 고용이 부진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부에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졌고, 노동부는 계절 고용 계산법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통계의 조작이 또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유념하시고요. 실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노동부에서 이런 방법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또한 북부 지역,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대다수에서 아직까지는 다이닝 제약도는 불가합니다. 지금 25% 수용 능력만 하는 경우, 남부 같은 경우는 40%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35%, 40%. 근데 북동부, 뉴잉글랜드 그리고 아틀란틱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4개가 있으면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고용 부진입니다. 현재 제조업에 대한 고용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긴 하지만 부각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제조업의 건실한 고용 회복 증가가 없는 이상 실업은 계속 높게 유지될 상황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고용 주도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고용 주도, 외식업과 소매, 고용 불안, 저임금, 그리고 계절적인, 언제든지 코로나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또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또 음식 식당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이번엔 WTI 이 박스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찍을 때가 43불이었는데 현재는 36불, 37불 이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37불이고 여기 40불인데 이 선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를 하고 서서히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러면 이 가격이 35불이냐, 아니면 그 밑이냐. 관건이죠. 변수는 많습니다. 오펙, 감산, 그리고 대응책, 감산 유지 대응책, 그리고 미국 셰일 회사들, 그리고 기타 날씨,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 현재는 1번이라고 하면 날씨와 지정학적 요소가 해결이 돼야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현재 오펙에서 40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현재는 하방세가 강해지고 있고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렌트가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셰일 회사들도 가격이 40불이 유지되기 때문에 생산을 재개를 하는 거죠. 물론 많은 회사들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칩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오펙이 도대체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제 레스큐 미션이죠. 근데 이게 스토리 듣다는 게 레스큐 미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가격입니다. 요거는 퍼센티지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달러, 이번엔 퍼센티지죠.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브렌트가 가격 하락이 적고, WTI는 가격 상승 하락이 큽니다. 제 현재 이제 날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여기도 미국입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이죠. 텍사스, 루이지애나. 여기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계절적으로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미국은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재정 적자를 낼 상황입니다. 돈이 급해요. 개인도 돈이 필요하고, 기업도 돈이 필요하고, 정부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개의 경제 주체가 채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엔 원유 시장과 직접 관련된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7개의 1, 2, 3, 4, 5, 6, 7 이 총 7개가 미국, 멕시코만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적도에서 뜨겁게 달궈져 가지고 서서히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현재 샌디입니다. 샌디 이름이 참 그렇죠. 샌디가 지금 이쪽으로 트느냐 이쪽으로 상륙해서 타격을 주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현재 날씨가 큰 관건입니다. 예, 이번에는 기상 채널에서 팍스 13 탐파베이 플로리다에 있는 채널이죠. 지금 셀리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트느냐 이쪽으로 트느냐. 네, 여기 기상청에서는 이쪽으로 턴을 하는 거에 지금 예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 다음에 폴렛, 르네, 그리고 TD20 여기 있는 애들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르네가 오고 TD20 그리고 신생아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연달아 9월 초순부터 중순 하순 9월 한 달 동안 허리케인이 주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WTI 가격 변동에 예,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강력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샌디는 40%. 이게 5일 평균으로 봤는데 이게 얼마나 바람이 세고 바람과 비 이게 풍속이죠. 그 다음에 강우량 홍수죠. 홍수 유발 데미지 피해 이게 다 연관이 되는데 현재 지금 이 두 개의 그 허리케인은 상대적으로 강력하지 않습니다. 40%에서 60%인데 이제 폴레, 르네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으로 이제 명명이 된 거죠. 얘네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1, 2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오는 도중에 허리케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더 강력하게 되겠죠. 예, 이번에는 구름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깔끔해요. 하지만 여기 폴렛, 르네 이렇게 오고 있죠. 결국은 다음 주는 굉장히 날씨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통계치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중국한테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수출할 원유가 있잖아요. 원유가 이제 여기 루이지애나 멕시코 여기 파이프라인 저장고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서 파나마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조업이 중단이 되고 운송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서양이 태풍으로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순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지 바다에서 배들이 순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 수출량이 11월달에 잡힐 수도 있고 그게 누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WTI 거래하실 때 지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리케인입니다. 이제 WTI의 유가 원유 변동폭인데 저번 로라가 왔을 때는 가격폭이 상승 하락이 적었습니다. 물론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죠. 이번 샌디와 폴렛, 르네 이렇게 되죠. 르네가 어느 정도 큰 타격을 줄지가 유가 상승과 하락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 세력들도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원유 가격 변동 외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생산자와 관련 없이 생산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 예, 상승 호재는 날씨죠.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 특히 유전 지대와 유전 관련 시설이 있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해상 유전과 정유 시설 상승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제 히링 오일 물론 천연가스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현재 덴버에서 콜로라도 기온이 하락하고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지만 미드웨스트, 미국 중서부, 시카고 지역, 그리고 오하이오, 그리고 뉴 잉글랜드에 눈이 올 때까지는 약간 설레발 치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가 하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산량이 예상치, 기대치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천연가스가 EI에 따르면 여기 찾았습니다. 정보를 EI에 따르면 예상치가 640억 큐빅핏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70억 빌리언 700억 큐빅피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0% 이상 오른 거죠. 천연가스가 10% 이상 상승. 왜? 원유 생산 증가. 현재 노스다코타 같은 경우는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정지됐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문제가 많을 정도로 지금 생산량이 줄었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페르미언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상승을 한 겁니다. 노스다코타 바켄 분지 같은 경우는 주로 천연가스만 생산을 많이 하죠. 원유보단 거의 천연가스고요. 천연 파이프 인프라스트럭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로 가지 않고 딴 주로 갑니다. 제가 그 주를 까먹었는데 딴 주로 가기 때문에
시장으로 다른 시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보통 중섭으로 가는 거죠. 좀 말이 흐트러졌는데 다시 말해서 겨울 시즌이 오고 있지만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지죠.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산불 비상사태 이로 인해서 뭐 물류라든지 기타가 문제가 되죠.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목재가 또 가격이 상승합니다. 홀랑 탔으니까. 물론은 목재를 생산하는 주가 따로 있긴 하지만 산불이 많이 나면 그로 인해서 지역마다 그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목재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상황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뭐 목재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인도 중국 국경 분쟁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분쟁 시리아든지 이라크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터키 리비아 기타죠. 그리고 네이토와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벨루로시의 문제점이 이제 러시아와 이제 갈등을 증폭하면 또 그로 인해서 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러시아가 또 끊어버리면 또 이제 미국 쉐일 천연가스를 웃돈 주고 또 이제 그러니까 사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하락 요인입니다. 이제 하락 요인은 더 많아요. 수요와 공급 불균형.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적인 거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 속에 수요 급감. 공급이 과잉되고 있어요. 미국 수요 감소했고 인도도 수요가 감소했고 중국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고 또한 중국과 인도 그 기타 국가들이 대량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과 쉘 회사들은 5, 6, 7, 8에 비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요가 급감을 했죠. 고용시장도 안 좋고 그리고 자가격리 그리고 코비드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및 기타 국가들이 체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맷집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유가로 인해서 그리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적자가 더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 제외를 해야죠. 러시아는 재무 건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실업 Save National Job 죄송합니다. Save Navigation Job, Save Navigation Job. 예, 항공회사 지원이죠. 조종사. 그다음에 Studious. 예, 이번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다루었는데 이번엔 본격적으로 전주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4주 평균 4주 평균 근소한 하락치. 하지만 지금도 월등히 높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 이번엔 2주 이상
신청한 사람들 숫자인데 약간 늘었습니다. 약간 상승. 하지만 1300만 명 실업자입니다. 뭐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뭐 4배로 늘겠죠. 예, 그 연도별 실업률 현재 하락을 보이지만 다시 올라갈 상황입니다. 물론 계절적인 이유로 소폭 감소 가능합니다. 아이고, 가능합니다. 예, 그럼 미국 기존 실업수당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 지금 실업 상황과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현재 채권 시장의 수익률은 10년으로 보면 1.145, 2년짜리로 보면 0.545. 뭐 인플레이션 2%를 감안하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10년짜리 미 국채입니다. 시간별로 0.3%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가 지금 가치가 상승을 해서 그 상황에서 원유가 가격이 하락을 했냐, 약간 상관관계가 떨어지죠. 지금 달러 따로 놀고 원유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상승을 하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달러가 상승을 했다고 원유가 8% 내지 10% 조정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 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뭐 독일 거의 뭐 이자율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럼 나스닥은 어떻게 될까? 채권 시장이 지금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 상승을 쭉 올라갑니다. 요거는 지금 50일 평균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완만해지죠. 이게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겠죠. 특단의 추가 부양 없이는 상승은 힘들고 약간 조정받고 상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받고 상승, 조정 없이 상승 가능합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에너지 뉴스입니다. WTI 약 10% 조정 가격을 받았고요.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하락을 했고
미국 시주 상황은 미국이 두 개가 전주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종전과 똑같고 전주와,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는 네 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쿠웨이트는 사우디에 이어서 10월분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펙 국가들이 집단으로 가격을 하락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이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사우디에 이어서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기타 산유국 가격 인하가 점쳐지고요. 이는 러시아도 포함이 됩니다. 대중국 그리고 대인도 시장을 넣고 주로 미국 셰일 오일 회사들과 경쟁을 많이 하죠. 오펙 같은 경우는 아시아 국가에서 석유를 많이 수출을 하긴 하지만 인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이라크 거와 이란 점유율을 많이 뺏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렇게 경제 정치적으로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또한 이제 오펙에서 이제 감산의 일정 틀에서나마 감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라크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UAE도 쿼러 양보다 생산을 많이 했는데 사우디의 온화한 반응으로 인해서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달리 UAE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감산의 틀이 일정한 틀에서 유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가격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요 메이저의 동향, BP는 해상 풍력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안에서요. 원유 생산과 투자에 대한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헬스는 뉴기아나에서 새로운 광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그 새로운 원유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웨스트 플로리다 해안 광구 개발을 금지를 했습니다. 다시 연장을 했는데, 이는 플로리다의 관광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미국 원유 생산 및 원유 재고 동향 5년에 비해서 14% 높은 수준입니다. 9주 동안 생산량 대비 재고량이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5억 배럴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유 수요 급감, 그리고 가솔린 수요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저번 주 주말에 비해서 굉장히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항공 여행 수요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노력으로 원유 가격 안정화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 경제 악화, 인도 코로나 확산자 급증, 굉장히 불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수요 대비 공급 과잉 및 미국 경제 회복의 회의감, 코로나 백신이 한 달 후, 지금 시기는 가까워 있지만 에스트라제네카와 인도에 있는 국내 백신 개발 회사가 중단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이고요. 실물 경제에서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이 37불에 안착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락 분위기고, 보합세와 설사 상승을 하더라도 반짝 상승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 35에서 37 유지가 관건인데, 오펙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허리케인 샌디와 그 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규모, 그게 유가로 상승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쿠웨이트 시장 점유율을
확대보단 유지하기 위해서 10월분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를 인하를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사우디 다음에 이어서 타겟은 아시아, 유럽, 미국이죠. 그리고 시추 시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가 상승이 의문이 될지는 저번 주와 똑같습니다. 캐나다는 변함이 없고요. 미국은 두 개가 감소했습니다. 가스와 오일 하나씩,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4개가 증가했습니다.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라크의 감산 요구 예외, 이거 받아들일지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를 떠나서 현재 기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계속 감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회의적입니다. 석유회사 가동률, 정유회사 가동률 다 감소를 했고요. 이는 허리케인 로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현재 계속 올라오는 허리케인 7개 중에 지금 현재 허리케인으로 명명된 2개의 열대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부터는 약간 영향권에 들어올 거고, 그리고 고용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현재 석유 관련 회사들의 감원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리테일과 서비스 직종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매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잡 스큐어리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의회와 정부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내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 선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냐고 굉장히 좀 더디고 좀 어설픈 게 너무 많았는데,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와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불확실성이 계속, 그리고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만들 때까지 건강하세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좀 힘든데,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